강원도 해발 700m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계곡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무들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산새 소리마저 조심스레 퍼지는 이 고요한 마을에서 딱 한 사람만은 늘 정확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바로 강지훈, 33. 도회적인 얼굴, 말없이 서 있어도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의 이름은 이미 이 지역에서는 전설처럼 퍼져 있다. 국내 3대 가물자원 기업의 CEO, 강원도의 사내 제왕이라 불리는 사나이. 도시에서는 그의 이름이 투자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는 언론을 피하고 행사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지만 그를 모르는 이는 없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지훈은 검은 SUV를 몰고 광산지대로 향한다. 드넓은 사류지를 따라 늘어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의 차는 조용히 진입한다. 거대한 굴착기와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이른 시간, 오직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친다. 아무도 없는 현장을 혼자 돌며 바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사업은 이미 정점에 올랐다. 기계도, 인력도, 돈도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매일같이 광산을 돌고 지도와 자료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는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사는 저택은 마을 일곽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다. 커다란 창을 통해 바라보는 풍경은 절경이지만 그 속의 삶은 마치 감옥과도 같다. 서재 한켠, 유리 액자 안에 보관된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엔 두 소년이 활짝 웃고 있다. 한 명은 지금보다 훨씬 순수해 보이는 강지훈. 그리고 다른 한 명, 서민재. 20년 전 고아원에서 함께 자라던 단짝 친구. 그날 이후 민재는 실종되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지훈은 믿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민재는 그냥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지훈은 부와 권력을 모두 손에 쥔 남자였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배경 덕분이 아니었다.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계산, 그리고 타협 없는 결단력이 그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는 항상 누군가의 몰락이 뒤따랐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지훈은 미수 한 번 짓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망설임 없이 치명타를 날렸다. 동정심도 관용도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동시에 존경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권위를 증명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았고 설사 그 끝이 피로 물들더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 작은 산골 마을, 모두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던 이 땅을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움켜쥐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눈빛 속에는 가끔씩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깊은 어둠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 어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까? 지훈은 이제 새로운 위험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었다. 바로 이름 모를 기업가가 지역 내 전략적 땅의 일부를 차지한 것이다. 그 기업가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다. 지훈은 그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직접 마주하고 나서라 그 위험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석진. 사람들은 그를 거의 볼 수 없다고 전하며 그러나 그가 남긴 명성은 한결같이 떠들썩했다. 그는 그가 가진 부를 쌓기 위해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을 사용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게임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강석진은 그저 무자비한 사업가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강석진이 사들인 땅은 지훈이 오랫동안 지켜온 지역의 중요한 자원들이었다. 이 땅은 그 지역 경제와 삶의 근간이 되어 온 땅이었다. 그런데 강석진은 이 땅을 단숨에 차지한 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도가 있었다. 단순히 부동산을 사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혹은 그가 의도한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강석진의 진짜 목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석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다. 강석진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생각하면 지훈은 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한순간에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향,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다. 지훈은 결심을 다지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 가족, 내 고향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는 강석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헤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밝혀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했다. 강석진의 사람들은 매우 치밀하고 그의 목표를 향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훈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해 왔는지를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강석진과의 대면을 준비하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훈은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가 단순히 강석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뒤에는 더욱 깊은 음모가 숨어 있었고 그가 싸워야 할 것은 한 명의 사업가가 아닌 거대한 권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 지훈은 자신의 싸움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향은 물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강석진의 음모를 밝혀내고 자신의 땅을,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라고 불렀다. 그의 얼굴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고 오직 그의 빠르고 날카로운 직감과 무자비한 성격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그는 언제나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며 그 모습이 마치 그의 정체성과도 같았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항상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빠르며 결과를 낳았다. 그는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의 이면에는 항상 음모와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이름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단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로 불렀을 뿐이었다. 그의 출처나 배경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었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주변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룬다는 점이었다. 이 남자는 비즈니스와 정치, 심지어 범죄의 세계까지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계획은 언제나 치밀하고 정교했다. 그가 하는 일은 항상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그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 자체였다. 지훈은 그에 대해 들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를 실감했다. 그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훈은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계획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단순히 그의 존재를 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냉혹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그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싸우는 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그냥 한 명의 사업가나 범죄자가 아닌 자신이 놓인 사회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지훈은 그와의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야 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전쟁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지훈은 이제 새로운 적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석진이 자신의 비즈니스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강석진이 어떻게 그토록 정확히 지훈의 약점을 알아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급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재무 상황, 최근에 진행된 계약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가 조사할수록 강석진의 움직임은 단순히 비즈니스 상의 경쟁자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환처럼 보였다. 지훈은 점차 강석진이 비즈니스 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강석진은 내게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자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족을 향한 위협이다. 강석진의 계획은 매우 교묘했다. 그가 매입한 땅은 단순히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비즈니스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도 깊었다. 지훈은 그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강석진이 이미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은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협상들은 지훈의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었고, 그가 무심코 놓쳤던 기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지 내 비즈니스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다. 강석진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지훈의 다음 단계였다. 하지만 강석진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훈은 그의 뒤를 쫓으며 강석진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석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의 고문들,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인물들은 모두 의심스러웠다. 지훈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조사에 몰두하면서도 지훈은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강석진의 편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강석진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지훈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거라. 지훈은 속으로 생각하며 강석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한 걸음씩 현실이 되어갈 때 지훈은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싸움에 뛰어든 것을 실감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은 예상치 못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수많은 데이터, 감시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들 속에서 그는 하나의 이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어린 시절 친구인 서민재였다. 서민재는 20년 전 한 사고로 실종된 인물이었고, 그 사고는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당시 사고는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교통사고였지만 서민재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사고 이후 그의 이름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결국 아무런 진전 없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지훈이 찾은 자료들 속에서 서민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서민재, 지훈은 그 이름을 되뇌이며 깜짝 놀랐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가 발견한 사진 속 인물은 서민재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고 데이터상에는 서민재가 강석진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당시 서민재가 실종되기 전의 모습과 흡사했으며 여러 번 강석진이 등장하는 자료들 속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우는 마음속에서 차가운 전율을 느꼈다. 서민재가 강석진과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지우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는 서민재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건들이 모두 계획된 일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정보들은 그 당시의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서민재가 사라진 뒤 강석진의 부상과 재정적 성공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더욱 그를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서민재가 강석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혹시 그가 사고 이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우는 그가 무엇인가 중요한 단서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만약 서민재가 살아있다면 그는 어디에 있을까? 지우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갔다. 서민재는 항상 지훈과 함께 어릴 적 소년 시절을 보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다. 그가 실종되었을 때 지훈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일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지훈은 그 상처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서민재의 실종이 단지 개인적인 비극에 그치지 않았고 그가 사라지면서 그와 관련된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지훈은 서민재와 강석진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길을 떠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미스터리가 그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한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서민재와 함께한 시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형제처럼 지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빛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갔다. 부모님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두 사람은 가족도 집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고아원의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들에겐 서로가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매일같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민재였다. 지훈, 우리가 언젠가는 꼭 나가서 잘 살자. 이 고아원은 끝이 아니야. 민재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지훈을 위로했다. 그 말은 언제나 지훈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를 믿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고아원 뒤편에서 나무 그늘에 앉아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했다. 우리는 고아원이 아니라 우리만의 세상에서 살 거야. 난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어. 민재, 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지훈은 그런 말을 하며 웃었다. 민재는 그 웃음에 응답하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도.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들 중 하나가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민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종되었다. 그 사건은 지훈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민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 해도 민재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다. 지훈은 민재의 실종 후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다. 그날의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민재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재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었다. 민재,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지훈은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 질문은 그가 20년 동안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미스터리였고 이제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고자 했다. 민재와 함께했던 그 시절, 그들이 나눈 약속을 기억하며
그는 다시 한번 그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지훈이 불우한 가정에 입양된 후 갑자기 사라졌다. 그날의 기억은 지훈에게 너무나 선명하다. 그날 밤, 고아원에서 지훈이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그 가정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지훈을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은 그들에게 감사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민재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지훈, 잘 가, 나는 괜찮을 거야. 민재는 그렇게 말하며 지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지훈은 민재의 얼굴에서 평소와 다른 뭔가를 느꼈다.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묵하고 있었고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멀어보였다. 민재, 너도 같이 갈 거지? 나 혼자 가기 싫어. 지훈은 민재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지훈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지훈이 새 가정에 도착한 뒤로 민재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훈은 그가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고아원에서 함께 자주 보았던 민재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고아원 사람들은 민재가 갑자기 떠났다고만 했고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간 것인지, 왜 떠났는지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지훈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민재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가 사라지기 전 민재는 지훈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하려 했던 것 같았고 그가 숨기고 있던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비밀은 지훈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에 다가가게 할 것이었다. 지훈은 그 후로 민재를 찾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의 실종은 점차 미궁에 빠졌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수 없었다. 민재는 그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는 그의 형제 같았고 지훈은 그가 사라진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민재,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민재의 흔적을 쫓으며 그날 밤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마침내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확신했다. 강석진의 음모 뒤에 숨겨진 인물, 서민재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지훈은 마침내 그가 추적해온 적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지훈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석진과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서민재, 아니 지금은 데니얼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민재? 지훈은 믿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한때 지훈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친한 친구인 서민재였다. 그러나 그가 서민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 양복에 선명한 서양식 슈트를 입고 금빛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20년 전 그 시절의 민재와는 너무도 달랐다. 얼굴은 그때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지훈, 오랜만이야. 나를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겠지. 다니엘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예전의 따뜻한 감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너, 민재 맞아? 목소리가 떨리며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민재야. 이제는 다니엘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덧붙였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너와 내가 나누었던 그 약속, 그 시절이 다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말이지.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민재, 너 왜 사라졌어? 20년 동안 내가 너를 찾았어. 내가 그때 떠나야 했는지 말해줘. 지훈의 목소리는 격해졌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왔다. 다니엘서는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는 내가 떠난 이유가 이해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때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때의 나는 너무나 약했고 그 약함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어.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해서라도 그 모든 걸 버려야만 했지. 그게 강석진과의 거래였던 거야. 지호는 그의 말에서 뭔가 큰 비밀을 느꼈다. 다니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강석진과의 거래는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해준 유일한 기회였어.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라 손을 잡았기 때문이야. 너와 함께 자랐던 그 시절, 나는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약했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지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재가 그렇게 변한 이유는 자신이 아니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바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그가 벌어들이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민재에게 있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린 거야? 지훈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낼 거라고 했잖아. 넌 그 약속을, 그 꿈을 다 잊어버린 거야. 다니엘서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었어. 내가 그때 함께 했다면 우리는 둘 다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선택한 길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나도 그만큼 큰 대가를 치렀어. 그럼 이제 무엇을 원하는 거지? 지훈은 다니엘서에게 물었다. 너는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다니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한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잃었던 너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은 혼란 속에 빠졌다. 그의 친구가, 그가 알고 있던 민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와 얽혀 있었다.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아. 내가 이 싸움을 끝낼 거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는 민재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민재는 죽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버려진 후 그는 한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이 낯설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의 부모와 함께 성장해갔다. 그들 가족은 민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10분 활용했다. 미국에서의 삶은 민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겪은 고통과 가난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들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세상에 대한 그의 시각을 확고하게 다져주었다. 민재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발판 삼아 미국에서 빠르게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학문과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그 능력 덕분에 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곧 그 기업의 중요한 투자자가 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민재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아원에서 겪었던 시절을 잊으려 애썼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고통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을 숨기고 더 큰 꿈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다니엘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그의 성과는 빠르게 커졌고 그는 중요한 투자자이자 기업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지훈과의 추억을 잊으려는 갈망이 숨어 있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고아원에서 함께 보낸 시절을 모두 지워버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이 떠나지 않았다. 그 시절, 지훈과 함께 나누었던 약속과 그리움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거야. 민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그의 변화는 외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허함과 후회가 있었다. 고아원에서 떠날 때 그는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은 성공이었지만 그와 함께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지훈 앞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떠났던 이유,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그 길이 과연 옳았는지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민재는 복수심에 불타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만 했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훈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민재는 그렇게 지훈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훈, 너는 나를 버렸어. 너는 나를 배신했어. 민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그는 지훈이 그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결국 그를 고아원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민재는 고통 속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다. 지훈은 자신이 아는 것처럼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그게 바로 민재의 가장 큰 상처였다. 내가 그렇게 멀리 떠나야 했던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너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민재는 자신이 떠났던 그 순간부터 지훈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다. 그의 눈에 지훈은 이제 과거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고통을 떠넘긴 인물로 보였다. 그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복수. 지훈에게 그가 받은 상처와 배신을 갚아주기 위해서였다. 민재는 그가 일군 성공의 힘을 이용해 지훈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그는 강석진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훈의 사업과 명예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버렸는지, 어떻게 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유를 내가 알게 될 거라. 민재는 그렇게 다짐하며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아직도 그를 친구로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지훈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민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과거의 그 친구가 아닌 복수의 그림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민재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가 변한 모습을 완전히 감추어야만 했다. 그렇게 그는 지훈과의 재회에서 복수를 완성할 날을 기다렸다. 민재는 지훈을 마주한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원한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가 그렇게 변한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가 왜 이렇게 자신을 적으로 돌렸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겠어? 민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고스란히 쌓인 미움과 상처가 들어 있었다. 너는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어. 내가 고아원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너는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잊었잖아. 너는 나를 배신한 거라.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버렸다고. 아니, 나는 내가 떠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민재가 왜 이렇게 감정을 폭발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가 떠난 이유도 그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잖아. 왜 그렇게 날 원망하는 거야? 애나고 민재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너는 나를 잊었어.
너는 내가 필요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나는 그 뒤로 혼자 살아야만 했어. 너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도 몰라. 나는 그때 너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너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두고 떠났어.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소리가 났다. 지면이 갈라지고 그들이 서 있던 집안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민재와 지우는 당황하며 발을 헛디뎠고 두 사람은 그대로 깊은 갱도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때 지우는 본능적으로 민재를 붙잡았다. 민재, 지우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으며 외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민재는 그가 자신을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바닥이 더욱 흔들리며 둘은 다시 땅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지훈은 목숨을 걸고 민재를 붙잡았다. 놓지 마. 제발 놓지 말라고. 민재는 지훈의 손을 힘없이 붙잡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생사가 걸린 순간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의 존재를 절실하게 느꼈다. 너는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지훈, 너는 나를 구하려 했어. 미안하다.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상처와 고통을 이제야 고백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민재, 내가 너를 잃을 뻔했잖아. 우리가 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가 아직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바닥이 다시 한번 깊숙하게 무너져 내려갔고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민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는 땅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민재는 고백했다. 지훈,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구하려 했다는 걸 알았어. 고마워. 그들의 손이 다시 놓여지기 직전에 지훈은 민재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강산의 바깥쪽으로 끌어냈다. 두 사람은 겨우 바깥으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그 순간 서로를 구해낸 것만으로도 그들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재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어. 지훈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들의 선택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어깨를 쳐다보며 끝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애면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동지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생사의 순간 민재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땅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 흐릿하게 떠오른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해졌다. 그 기억은 오래전 고아원에서 떠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지훈은 분명히 자신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는 단지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훈, 그때 너는 나를 찾으려 했었지. 민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뇌리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다. 어린 지훈이 고아원으로 돌아왔던 그날 민재는 고아원에서 떠난 후 몇 년 동안 지훈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왔고 민재에게 다가가려 했었다. 그때 민재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지훈, 너는 나를 찾으려고 했었구나. 민재는 속으로 깨달았다. 그가 느꼈던 배신감은 사실 잘못된 오해였다는 것을. 그때 지훈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때 지훈은 고아원에 도착했지만 민재를 다시 만나기 위해 간절히 노력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상황 때문에 결국 그를 찾는 데 실패했었다. 누군가가 지훈을 막았고 민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훈,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내게 미쳤을까? 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민재는 속으로 깊이 반성하며 자신에게 고백했다. 그때 너는 내가 필요했지만 내가 너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 지훈이 그를 구하려 했던 사실을 깨달은 순간 민재의 마음속에서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은 모두 오해에 지나지 않았고 지훈은 그저 자신을 도우려 했을 뿐이었다. 미안해, 지훈. 정말 미안해.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를 그렇게 미워했을 때 나는 너의 진심을 몰랐어. 지훈은 민재의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민재, 그때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었다면, 내가 널 지킬 수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이어졌다.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후회와 미안함이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나 오해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히고 있었다. 복수심, 상처, 미움, 그리고 결국 깨달음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였어. 지훈,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갈등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가 떠난 자리를 지훈은 계속해서 떠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 지훈은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후회와 아픔이 밀려왔다. 민재가 떠난 후에도 그의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다. 그가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훈은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민재.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떠났지만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가 떠났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그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와 함께할 것이다. 지훈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앞으로 살아갈 길을 고민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뿐이었다. 민재가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고요하게 산 정상에 서서 그가 자라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지만 민재의 눈에는 더 이상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아닌 쓸쓸함과 상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마을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곳이 그의 뿌리였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지.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먼 길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떠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은 어쩌면 그동안 쌓여온 미움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지훈은 그라는 반대로 작은 나무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집은 그라 민재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장소였다. 이제 그곳은 과거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그의 마음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이었다. 민재, 넌 어디에 있니? 지우는 혼자 속으로 물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민재의 부재는 너무나도 커졌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이제 먼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그 시절이 그리운 마음은 여전히 지훈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그 시절의 미소와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졌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호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산 정상에서 먼 곳을 바라보던 민재는 그곳에서 과거의 자신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만 이곳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며 끝없는 여정을 이어갔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로 했다. 끝은 아니었다. 그들이 맞이할 새로운 시작은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해야 할 여정이었다.